네, 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첫 번째 시간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유리식이라는 먼저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로 넘어갈게요. 유리식. 자, 유리식 한번 볼까요? 유리식. 자, 유리식 비슷한 말 들어봤죠? 어떤 수 들어봤나요? 네, 유리수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유리수가 뭐냐 배웠죠. 유리수라는 뭐나요?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인데요. 뭐냐면 정수와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리식이라는 것도 두 가지 식을 아우르는 말인데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건 우리가 말했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정수라는 거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어요?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예요. 0.7. 0.7도 사실 10분의 7이니까 분수로는 표현이 가능하죠.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분수죠. 분수. 사실은 분수입니다. 근데 이제 분수 자체가 정수도 사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게 더 정확하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 쉽게 얘기하면 뭐다 분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리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x에 관한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x에 관한 1차식, 2차식 이런 거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죠? 다항식,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항식을 했으면 다항식이 아닌 식들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항식이 아닌 식들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분수, 즉 얘를 뭐라고 하면 분수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이 분수식이라는 용어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쓰지는 않지만 굳이 상관은 없겠어요. 아무튼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분수식일까요? 자, 얘는 분수식일까요? 네, 분수식이 아니고 얘는 뭐다? 다항식이라고 해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 있어서 다항식입니다. 즉 그럼 언제 분수식이냐?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간가요? 네,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3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이런 식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수식, 그죠? 분수식. x분의 2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수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항식, 분수식.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 대한 것을 함수로 넘어가서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처럼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배운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제 유리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분수식에 대한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겠다. 다항식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미 다 다뤘듯이 마찬가지로 분수식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모두 다루겠다. 자, 그러면 분수식의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뭘 이용하면 되냐? 분수 계산했을 때랑 똑같아요. 자, 통분이라는 거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통분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통분. 네, 분모를 통일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식의 계산, 예를 들어서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렇게 더하기를 한다. 빼기도 마찬가지죠. 하면 어떻게 분모를 통일시킨다. 분모에 뭘 만듭니까? 네, 최소 공배수. 우리 다항식에 대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중학교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얘는 같지 않으니까 뭐 하면 돼요? 두 개가 같은 곱한 게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여기다는 x-1을 곱했으니까 이 분자에다도 x-1을 곱하고요. 자, 여기다는 x를 곱해야 x-1이 되니까 여기다 x를 곱하면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1분의 두 개를 더하니까 2x-1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덧셈과 뺄셈은 통분에 의한 계산을 하겠다. 다항식이 덧셈 뺄셈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분수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유리식. 총칭해서 유리식이요. 유리식이 되게 되는. 자, 그럼 곱셈과 나눗셈은 어떤 걸 이용하면 되냐면 사실 나눗셈은 뭐로 바꿉니까? 우리가 분모 분자 바꿔서 역수를 취하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x 나누기 x-2분의 5x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나누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네,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죠, 뒤를. x-2, 5x.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돼요. 그래서 1분의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x라는 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해서 자, 5x 제곱분의 x 곱하기 x-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꼭 굳이 전개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자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다 다뤄봤던 거라서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고등학교 들어오면 여기다가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자 번분수꼴 많이 나옵니다. 번분수. 자, 번분수꼴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모 분자가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번분수라고 합니다. 분수가 번들. 네, 뭐예요? 중첩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분수, 여기도 분수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사실은 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분의 2x 나누기. 자, x-5분의 x 플러스 1. 자,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나누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지만 얘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나누기가 분모,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x-5분의 x 플러스 1. 자, x-1분의 2x. 사실 이 식이 이 식과 같기 때문에 번분수라는 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네, 나누기랑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게 뭐냐면 얘를 뒤집어서 보면 얘랑 얘랑이 뭡니까? 분모가 되는 거죠. 곱해서. 그래서 잘 보면 가까운 쪽에 가운데로부터 가까운 두 쪽을 곱해서 뭐? 분모로 한다. 그래서 얘 두 개 곱해서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서 분모로 가고요. 자, 먼 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곱해서 결국 분자가 되는 거죠. 얘 뒤집어가지고 얘랑 곱해서 분자가 되잖아요. 그죠? 요 먼 쪽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번분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나눗셈에서 중요한 것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하지만 우리가 이 분수식에 표현됐을 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약분이 중요한 겁니다. 약분. 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는 원래는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즉 원제에서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약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유리식이나 다항식 계산에서 약분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각은 있고 편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언제 약분하면 안 돼요? 자, x-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이거 약분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자, 얘가 x-1,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가 분모 분자에 곱해져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자,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또 뭘 더해도 되고 나눠도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단 나눌 때 조심할 건 뭐냐면 0이 되지 않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말했지만 유리식의 계산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도 그냥 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 방정식, 물론 지금 배우진 않습니다. 방정식 파트나 함수 파트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약분하십시오. 지금 그냥 막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요거 약분. 원래 x가 1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신 다음에 약분해야 되지만 우리 유리식 단원에서는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분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면 우리가 지울 수 있죠. 얘는 뭐 x 플러스 1과 같다 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유리식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계산력에 대한 거니까 계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사실 유리식을 공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자, 얘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죠.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항식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잘 돼야 우리가 다항함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유리식이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유리함수가 되겠죠. 유리함수. 따라서 유리함수는 두 가지 있겠죠. 그죠? 다항식에 해당하는 다항함수와 분수식에 해당하는 분수함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분수식이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면 분수함수도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겠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했지만 이번 함수에서는 유리함수에 초점이 있지만 다항함수는 이미 다뤘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죠? 3차 함수, 4차 함수는 2학년 때 배우고요. 어쨌든 자, 이런 유리함수에 대한 초점은 이번엔 이게 아니고 뭐예요? 분수함수가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울 초점이다. 분수함수. 자, 그럼 분수함수라는 건 뭐냐? 자, 분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의 식이 분수 형태로 이루어진 거겠죠. 자, 아까 분수식의 형태가 어떤 거였어요? 분모의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겁니다. x가 들어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수 함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분수함수 이런 표현 쓰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서 그냥 유리함수다, 유리함수.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리함수면 무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 다항함수도 뭐라고? 유리함수다라는 거 개념적인 용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어쨌든 자, 요런 거에 대한 함수를 한번 다뤄보겠다. 근데 이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너무 넓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배우지 않고 어떤 경우만 배우냐면 분모의 차수가 얼마? 1차인 경우.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함수를 이제 배울 거냐면 여기 이렇게 다항함수는 여기 차수가 몇 차? 여기 차수가 1차 다항식인 꼴이야. 자, 분모가 1차 다항식인 꼴. 그 다음에 분자도 1차 다항식인 꼴을 배우겠다. 1차분의 1차만 배우겠다. 자, 물론 정확히 말하면 1차 이하입니다. 이하. 1차 이하의 다항식. 이하. 1차보다 낮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무슨 얘기야? 상수항 얘기하는 거야. 1차분의 1차 이하, 1차 또는 1차 상수 이런 꼴의 함수만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초입 단계로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단순한 가장 단순한 유리함수, 분수함수 공부하겠습니다. 뭐냐?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딱 봐도 가장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 함수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봐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함수냐라는 거. 근데 이제 함수가 먼저 함수를 이야기할 때 얘가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 정의역이 뭐냐라는 거죠. 다항식은 유리함수. 자, 다항함수. 이렇게 돼 있다면 다항함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이 뭐다? 실수 전체. 실세가 아니고 미안해요. 실수 전체다. 그러면 분수함수는 실수 전체냐?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x가 0일 때입니다. 항상 분수는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인 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함수의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뭐냐면 x와 x는 실수지만 0이 아니다. 0이 아닌 실수다. 이 실수. 이렇게 정의역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공역도 사실은 0을 뺍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그때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정의가 뭐야?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것을 여러분가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것을 알려면 사실은 이제 2학년 때 가셔서 배우는 미분이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초딩처럼 하는 거죠. 초딩처럼 뭡니까? 네, 찍어보는 겁니다. x에다 1 넣으니까 y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x가 1일 때 y가 1을 지나는구나. 1,y 딱 찍는 거죠. 됐나요? 자, x에다 2 넣어볼까요? 2 넣어보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딱 절반이죠. 이쯤 되겠네요. 조금 찍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x가 3이면 3분의 1, 4이면 4분의 1, 5이면 5분의 1 됐나요? 그럼 이쪽으로도 가고 싶잖아. 근데 2분의 1 정도 찍어볼까? 2분의 1. 자, 2분의 1분의 1. 번분수죠. 그죠? 네, 그래서 1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일 때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일 때 2구나. 3분의 1일 때 3이구나. 자,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자, 0은 안 되니까 0은 빼고요.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2일 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군요.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곡선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지? 곡선이 끊어져 있죠. 어려운 말로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x 값이 아무리 커져도요, x가 100억이 됐다. 자, 100억 분의 1. 네.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지만 0은 아니죠. 그죠? 자, 100억 분의 한, 뭐 어디쯤 있을까요? 제가 화면 끝까지 저까지 갔다 와도 어쨌든, 네. 가도 안 닿는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이 x축에 한참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한 직선에 x축이라는 것도 직선이죠. 어떤 직선입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죠. 이렇게 한 직선에 어떤 곡선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아. 그 선을 우리가 그 직선을 이 곡선에 대한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근선 한자죠. 점점 가까워지는 가까울 근이에요. 그런 직선이죠. 하지만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점근선이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져요. 몇 개? 2개 갖는다. 얘도 점근선이고 얘도 점근선이에요. x가 아무리 0에 가까워져도 100억분의 1 넣으면 뒤집어서 100억이 나오잖아요. 값은 커지지만 y축과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점근선이 하나, y는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x는 0이라는 직선 2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점근선이라는 용어 처음으로 배우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2학년 가서 미분 대응을 하면 특히 이과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존에 배웠던 다항함수와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곡선은 사실 우리 처음 보는 곡선 아니에요. 언제? 반비례 곡선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 벌써 사회, 경제 어떤 분야에서든지 많이 봤어요. 수학에서도 배웠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자, 요 곡선이 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와서 달라진 건 뭐야? 이쪽에도 하나 더 있네? 요거죠. 음수일 때도 하나 더 있네? 요 정도만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곡선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 함수는, 이 유리함수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는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